아무래도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많은 자리였고 분위기는 굳어져 있었습니다. 안녕, 난 누구누구고 한 번 싸우면 피를 볼 때까지 싸운다. 피를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건드리지 말아라. 진짜 이렇게 말했다고요? 아니 난 진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건 처음 봤어. 나 이거 애니메이션에서만 있는 줄 알았어. 유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르파입니다. 자, 오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흑역사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신청 게시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감사하게도 180분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잘딱으로 좀 골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노데라가 누구야? 때는 약 7년 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체육대회를 하기 몇 주 전 저희 반만에 반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반티는 축구복이었고 등 뒤에서 원하는 이름과 숫자, 특수문자를 직접 적을 수 있습니다. 당시 저는 니세코이라는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인 오노데라를 좋아하는 시입덕이었고 미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 채 주문할 때 오노데라 하트를 적어버린 것이죠. 체육대회가 시작되고 씨름은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기권할 바에는 내가 나가겠다고 이야기해버렸습니다. 경기 시간이 되었고 당당하게 반티를 입은 채 씨름장에 걸어나갔습니다. 첫날엔 구경하는 사람도 적었고 경기도 금방 끝나서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문제는 다음 경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150cm 40kg의 왜소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180cm에 90kg가 넘어가는 건장한 친구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이 일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야, 저기 씨름 댕잘하는 애 있다는데 우리도 구경 가실?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결승전 당시 엄청난 수의 학생들과 대부분 선생님들이 구경을 오고 말았습니다. 이전과 달리 많아진 인파에 수치심이란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뒤에서 어이 오노데라 화이팅! 이라는 말이 들려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고 결국 저는 결승전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느낀 수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친구들은 저에게 야, 오노데라가 누구냐? 라며 물어보기 시작했고 전 물어보는 사람들 전원에게 덕밍얼스를 할 수 없었죠. 결승전에 직관하던 선생님들은 저를 마주칠 때마다 오노데라 안녕! 이라고 인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라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날의 일을 잊혀지지 않는군요. 사진은 체육대회 당시 담임 선생님이 찍어주신 것과 졸업식 날 주신 편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오노데라 하트가 아니 야, 하트가 저렇게 커. 아니 하트가 너무 크잖아. 와, 하트가 진짜 개커. 체육대회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씨름 신고 오노데라를 너무 사랑하는 정말 감사합니다. 오노데라가 누구야 썰이었습니다. 킹아 15년도 인터넷 방송인 3주년 이벤트 초능력자로 참가한 썰. 네? 초능력자로요? 때는 바야흐로 2015년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저는 아프리카 TV 방송을 즐겨보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보는 BJ분께서 방송 2주년을 맞이하여 여러가지 상품을 건 기념 이벤트를 연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렸던 저는 관심에 목말라 있었고 상품도 탐났기 때문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벤트 목록을 찾아보는데 당시 이벤트 목록 그림 요리 초능력. 학생이었던 저는 그림도 요리도 할 줄 몰랐기에 포기하는 게 맞겠지만 관심 종자였던 저는 두고두고 후회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초능력 이벤트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중학생 때 초능력 못 참지. 그렇게 중딩이었던 저는 어떻게든 초능력을 발휘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초능력을 갖고 있을 리 만무했고 저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커버를 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스토리라인과 영상 구도 등을 만들어낸 저는 혼자 하기엔 버겁다는 판단을 들어 당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저 포함 4명의 초능력 영상 제작팀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이 시청자님들. 못생긴 얼굴이 나오는 눈갱주인, 되지도 않는 연기 나오니 오글주의. 이렇게 되면 올리면 되려나? 허허. 스토리는 당시 채팅창 분위기를 반영했던 건지 강태와 책임 부여 권한이 있는 매니저를 초능력자에 비유하였고 그에게 강퇴당하는 악질 시청자나 나타나 초능력에 무자비하게 당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역할은
친구 한 명에게 초능력 매니저를 부탁했고 저는 그에게 당하는 악취 시청자 역을 맡았습니다. 나머지는 카메라맨과 시체를 끌고 나가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저는 저희 집 옥상에서 며칠간 심혈을 기울여 영상을 찍고 이벤트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지마!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쓰게! 실제 대사. 땡땡님 2주년 때문에 내 사랑 땡땡님이 방종했잖아. 찍찍. 야! 장풍! 초능력임. 위기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그럼 원픽을 땡땡님에서 땡땡님으로 바꿔라. 악질 시청자. 그건 좀 뭐야 매니저도 악질이잖아. 마무리 장품 피토 체리 음료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1분 30초 가량의 이벤트 영상은 당시 2주년 이벤트 방송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채팅에선 그만 보고 싶다는 글이 물밀듯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당시 1000명 정도의 방송에서 제 묻힌 연기력이 나오는 순간 너무 수치스러워서 지금은 더 수치스러울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 10,000명이 보고 있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예. 결과적으로 2주년 이벤트 초능력 부분에서 투표 1위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지만 남는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때 일을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또한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하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영상의 음소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릴파님 이벤트 참여하라고 몇 년 만에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볼 용기가 나지 않아 음소거를 한 채 캡처만 후떡하고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제게 평생 하는 흑역사와 함께 이벤트 상품을 남겼답니다. 와 아직도 보관 중인 상품. 지나고 보면 재밌었던 경험 친구들과의 추억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깡이었는지 참 지금 하라면 죽어도 다시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적으며 그때 함께해준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했는데 반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능력자. 퇴근하고 와서 이런 거 봐야 되냐. 너가 장품 쏴서 내가 피토했잖아. 책임져. 감사합니다. 요게 그 원본 자료네요. 자 유튜브 좋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2주년 방송 때문에 방송을 안 해. 야. 뭐야? 당신은 소문으로만 듣던 를 지키는 초능력자? 저를 목숨만을 살려주십시오. 맘새!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람. 항상 참고도 영원입니다. 털썩.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욕하다가 항문이 찢어진 썰. 사건 당시 일요일 밤이었는데 여유있게 반신욕하면서 초하이텐션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이제 나가자 하며 확 일어선 순간 수도꼭지에 그만 항문을 찍어버렸습니다. 진짜 비명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고 피는 피부를 타고 뚝뚝 흐르고 있었기에 휴지로 막고 늦은 시간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간호사분께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목욕하다가 수도꼭지에 뒤쪽을 실수로 찍어버렸어요 라는 식으로 크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쪽팔렸습니다. 결국 꼬매는 시술에 들어갔는데 그때 너무 아파서 낸 신음소리 때문인지 몰라도 간호사분이 뒤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면서 쪽팔림이 2스택. 화장실에서 노래 부르다 갑자기 뚝 끊어진 게 이것 때문이었냐며 개쪽이냐 놀래대도 누나 쪽팔림 3스택. 이제는 학교에서 어정쩡한 자세로 앉아있으니 애들이 갑자기 너 치질 걸렸냐며 물어봅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우겨도 치질이라고 놀리게 뻔해서 홧김에 이거 치질 맞다라는 망언을 해버립니다. 솔직히 치질 걸린 건 vs 목욕하다가 항문 찍어서 고민. 어떡해. 치질이 났다. 치질 걸린 거 vs 목욕하다가 항문 꼬매서 꼬맨 녀석 선택하라며 전자 고를 거잖아. 결국 전 학년 동안 치질로 놀림감 받으며 살게 됩니다. 이게 제 인생의 흑역사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킹아. 너무 웃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러웠던 글을 탐방하는 만화.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래봬도 나름 찬란한 흑역사들을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저는 어느 날 릴파님의 흑역사 콘테스트 공지를 그게 보게 되고 이건 나다! 라는 자신감과 함께 흑역사 콘테스트에 참가를 했는데 어렸을 때 저는 중2병을 너무나 선망한 나머지 무려 중2병 코스프레를 했었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중2병 코스프레요? 때는 바야흐로 2013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저는 메이플 스토리나 짱구는 못 말려, 명탐정 코난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뭐 그냥 평범한 잼민이었어요. 그 작품을 보기 전까지는요. 중2병이라도 중2병이라도 사랑하고 싶어. 지금도 생각하면 참 어질어질한 제목이지만 그래도 제목과는 별개로 작품 자체는 지금도 꽤 괜찮다고. 저희 반에는 학급 카페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왕물원처럼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서 선생님과 친구들끼리 학급 알림장이나 여러 사진들, 일상을 공유하던 곳이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당시 저는 이 애니메이션에 미쳐 있었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만화나 영화의 명대사를 따라하는 그런 거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해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필 꽂힌 건 중2병의 이미지로 굳혀진 전설의 그 대사였습니다. 이 팔의 붕대는 이워에서 풀 수 없다. 흑염룡이 날 뛰고 있어서 말이지. 네, 약간 이런 것들인데요. 아무튼 과거에 저는 이 대사들에 꽂혀버렸고 그걸 저희 학급 카페에 올려버렸습니다. 아, 보여주기 싫은데. 잠깐 쉬운 호흡 좀 하고요. 하나, 둘, 셋. 뭐야? 합성 아니죠? 이 팔에 붕대는 이유가 없어 풀 수 없다. 흑염룡이 날뛰고 있거든. 크크. 야미노 호노니. 타카레테 키에로 어둠의 불꽃의 입새가 사라져라. 어떡해. 애초에 왜 하필 저걸 준내 큰 궁서체로 여백도 준내 크게 들여가면서 올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거 합성 아니죠? 와, 어떡해.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뒤에 더 있거든요. 개망했네. 와. 그치만 유튜브 박제되고 싶은데, 아니지, 박제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박제되고 싶다는 것과 박제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공존하는군요. 이해합니다. 흑역사가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수치자를 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떡하죠? 가시죠. 비빕시다. 용감하게 도전하시죠. 용기를 가지세요. 갑시다. 다들 가시라는 나머지도 가겠습니다. 고. 와, 중2병의 극한. 일본어와 한글의 조합. 심지어 궁서체의 여백이 개많아. 와! 이 녀석 찐이다. 마지막으로 아래는 제 초등학교 졸업사진인데 실제로 졸업해본 신인 사진입니다. 검정색 옷이 좋아해. 포즈 뭐야? 포즈 개 미쳤다. 아니, 개 똑같은데? 다른 애는 짭이야. 이게 진짜라니까? 얘 손의 각도 봐봐. 진짜. 와, 네, 흑염룡 포즈입니다. 친구들과 다 같이 했는데 팔각도는 제가 완벽한 것 같네요.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초등학교의 생활 이야기였습니다. 읽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이세돌 오디션 당시 협청자 시절 댓글 탐방하는 만화. 때는 한적한 날의 오후. 준내 심심하다. 방송 다시 보기 님이 다 받고 유튜브 핫팩도 다 태웠고 뭐 할 거 없나? 이건 뭐지? 내가 쓴 유튜브 댓글 목록? 이런 것도 있네? 내 옛날 유튜브 댓글 구경이나 해볼까? 이세계 아이돌 에피소드 0. 이세돌의 시작. 이거 진짜 추억이지. 여기에서도 댓글을 달았었구만. 한 영상에 참 많이 더 달았네. 누구랑 키보드 배틀이라도 한 건가? 대체 무슨 댓글이 달았던 거지? 관? K 정서로 가능할까? 관괄 확률이 너무 높음. 이게 뭐야? K 정서로 간다 했는데 VR 채실의 베이스라 힘들 듯. 준내 씹덕물이라서 안 됨. 하지마. 하지만 관 어림도 없지. 레알? 곡 같은 것도 이미 다 산 거임? 관갈지도 모르는데? 99.98%가 99.98%. 와, 0.02% 뚫었네. 와, 나 진짜 나름 이세돌 근본 팬이라 자처했는데 전 저의 이런 추악한 각오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저는 스스로 박제하기로 했습니다. 당당하게 깨부하겠습니다. 그 후 성공적으로 돌며든 날. 진짜 유튜브 컨텐츠를 잘 짠다. 이게 재능인가? 왜 점점 저 주라리가 좋아지는 거지? 나 주며든 건가? 700.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했고 앞으로도 쭉 함께할 거예요. 이 세계 아이돌 항상 응원합니다. 와, 대박. 완벽하게. 좋았습니다. 킹아입니다. 이게 제 흑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킹아. 함께하긴 하셨네.
흑역사 학교 강당 무대에서 센터로 치마를 입고 춤을 췄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애기 뺑띠가 중3 시절.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학예회를 한다며 각 반마다 춤 2개씩 춰야 한다며 노래를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남중이었던 저희 학교는 다른 반들과 다르게 여자 아이돌 춤을 추면 1등하지 않을까 하며 첫 곡은 트와이스 TT로 결정이 되었고 두 번째 곡을 고르려는데 그 당시 별명이 영철이었던 저는 반 친구들이 김영철의 따르릉을 하고 네가 센터에서 추면 우리 반인 1등이 각이다 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1등을 하면 반에 상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마지못하게 하게 되었고 갑자기 한 명이 야 트와이스 TT 추는데 치마 입어야지 라는 말에 난 백대서라 안 입는데 하면서 개같이 쪼개고 있었는데 그 뒤에 선 무대인 따르릉에서 센터였던지라 반장이 저를 보면 센터인데 너도 입어야지 라는 말을 듣고 예? 그래서 치마를 어떻게든 구해서 입었습니다. 생각보다 치마는 편하더라고요. 저거 입고 대충 100명 앞에서 췄습니다.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잘 추냐? 개 인싸네. 야 완전 잘 추네. 따르릉 센터 추. 저거 다 추고 내려왔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Hey 영철, your dance is so sexy 라고 하시더라고요. 원어민 쌤도 제 별명을 알고 있었어요. 이 소리 듣고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저는 창피해서 그대로 화장실로 도망치기 위해 강당을 지나가던 도중 하필이면 교회 누나들이랑 여자쌤 몇 분께서 보셔서 그제서야 준내 창피해져서 얼굴이 개빨개진 상태로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니 춤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현란한 아니 이 춤을 너무 잘 추셨다 이거를. 감사합니다 킹아. 사람들 모아놓고 차에 치인 썰? 미치셨어요? 교통규칙을 잘 지키는 초록불에 손을 들고 건너는 어린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엄마와 함께 어디로 가던 중에 방금 막 빨간불이 된 신호등을 보며 제 손을 잡고 너 혼자 다닐 때는 이러면 안 돼? 라고 하시면 저와 함께 빨간불을 건넜고 바른생활 어린이였던 저는 그날 처음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애가 보고 배운다는 게 이런 거구나. 빨간불에 건너면 무조건 차에 치일 거라는 저의 생각과 달리 초록불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신호등을 건널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저는 혼자 있을 때에도 주위에 차가 없으면 빨간불에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빨간불에 건넌다는 죄책감을 잃게 되었고 급기야 신호를 기다리는 제 친구들이 답답해 보이기까지 시작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상한 거 깨달았어. 문제의 사건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당시 학교를 나오고 집에 가던 횡단보도가 여러 개 있는 사거리를 건너야 했는데 당연히 그곳에는 저뿐만 아니라 학교를 마쳐 집에 가려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신호를 기다리는 제 친구들이 빨간불에 건너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당연히 야 빨간불에 건너면 안 돼 라고 거절을 하였고 저는 그런 제 친구들을 보며 답답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빨간불에 건너도 절대 차에 안 치인다니까? 라며 저는 흥분해서 친구들에게 내가 빨간불에 지나가서 절대 안 치이는 거 보여줄게 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와 플래그 미쳤다. 그리고는 아직 빨간불이 횡단보도로 뛰어들었고 그 순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통사고로 당했습니다. 오마이갓! 플래그 개같이 회수! 차에 치여 구른 저에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일어나 운전사분께서 굉장히 정중하게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집으로 준내게 뛰어왔습니다. 아니 쪽팔림이 더 큰 거였냐고. 다행히 튼튼했던 저는 타박상에 그쳤고. 야 그거 뺑손이야. 맞아 야 그거 뺑손이야. 빨리 와. 그날 이후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금까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바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막 교육의 중요성 아주 킹아였습니다. 킹아. 친구들 교육 제대로 시켜줬네. 그러니까 야 눈앞에서 친구들 교육 시켜준 거네. 야 내가 빨간불에 건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바라지. 고라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왜 박쥐간에 계세요? 너 혹시 팬덤 고라니니? 와 아니 근데 친구들 절대로 빨간불 안 건너겠다. 그거 보고 난 후로 지우고 싶은 사진.
때는 9년 전. 당시 저는 관종이었고 나대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친구들끼리 다리로 총 쏘는 포즈가 화두가 되었고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하고 찍어서 재미로 올렸던 사진이 갑자기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했고 당시 인기가 많았던 만화, 아이돌 등등이 무한 패러디가 되고 몇몇 사이트에서 원본 패러디를 퍼지고 저 이미지가 그냥 우리가 짤로 쓰들 짤빵 이미지가 되었던 걸 발견하고 근래 아는 동생이 짤빵으로 쓰는 걸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와 진짜요? 본인이세요? 와 진짜요? 레전드다. 아마 요즘 친구들은 모르는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저랑 동년배 때 분들은 이 사진 보면 아 이게 님이었음? 하는 반응을 꼭 하시더라고요. 사진은 셀프로 책상에 두고 찍었던 사진이고 그리고 저는 여자입니다.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지우고 싶은 사진이 되었네요. 아 이거예요. 와 한 번 먹이는 절대 놓치는 법이 없죠. 스나이퍼. 와 대박. 일판님 혹시 인증 관련 필요하면 저희 강아지로 인증해 드릴게요. 강아지. 사진 원벌리 선글라스 끼고 있고 시간 많이 지나서 인물로 인증 어려울 것 같아요. 추억 돋는다. 와. 너였구나. 와 레전드다. 본인 등판 유명한 짤이 되어버렸다 이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레게노. 아니 이거 진짜 레게노. 와 감사합니다. 그날의 컨텐츠 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차에서 내려서 춤추는 챌린지. 맞아 이거 있었잖아. 야 이런 거였는데 맞아 이거. 아니 진짜. 야 아니 노래 너무 상콤해서 개웃기네. 다시 봐야겠다. 아니 진짜. 아니 진짜 개웃기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컸던 이 사건을 흑역사 컨텐츠로 남겨봅니다. 아 너무 재밌었네요. 피바라기였던 과거? 초등학교 졸업하고 남들보다 한창 감수성이 풍부하면 일본 문화에 익숙해 있던 저. 좋아하는 웹툰이 폭풍의 전학생이었던 저는 제가 중학교를 입학하고 첫 등교했던 3월의 첫날 각자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하는 선생님 지시에 따라 제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많은 자리였고 분위기는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니요 난 누구누구고 한 번 싸우면 피를 볼 때까지 싸운다. 피를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건드리지 말아라. 특히 제가 말을 꺼내고 나서 아 진짜 이렇게 말했다고요? 와 대박 대박. 특히 제가 말을 꺼내고 나서 분위기는 흡사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졸았습니다. 아마 친구들은 제가 유머를 시도한 줄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누구보다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자기소개를 끝냈습니다. 전쟁터가 아니라 간분사 아니었을까. 다음날부터 다른 반, 다른 학년 사람들이 구석에 있는 저희 반까지 찾아와서 제가 그 피바라기야? 제가 그 피폭풍이야? 라는 말과 함께 돌아가곤 했으니까요. 아직도 그 친구들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피폭풍. 그러면 저는 화장실로 걸어가 거울을 보며 얼굴 반쪽에 손을 얹고 크크 내 힘을 깨울 순간인가 변신. 대사를 진짜 제 목소리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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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멈춰 그냥 숨기라고. 다행히 이때부터 주위에서 시선을 눈치챈 건지 남들에게 힘을 숨기는 컨셉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상하게 제 곁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친구들이 초면부터 유루유리 하지마루요 같은 대사를 날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전 애니메이션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방금 대사도 기억에 남아있는 걸 쓴 것 뿐이고요. 진짜죠? 전 그저 제가 악마 혼혈인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 이 녀석 진심이야. 이 녀석 진심이라고. 가끔 강하게 부는 바람을 느낄 때면 친구들에게 당당히 내가 이 바람들을 조종해볼게 라는 멘트를 날리며 바람의 아들이란 칭호를 얻었지만 그래, 난 이런 썰을 원했어. 저는 진심이었을 뿐이에요. 뒤늦게 변명하자면 다행히 고등학교로 들어갈 때 무렵에는 그 반동이었는지 굉장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시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니 난 진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건 처음 봤어. 나 이거 애니메이션에서만 있는 줄 알았어. 이게 정통파 흑역사지. 아 정통파 흑역사 킹아입니다. 킹아. 인간성을 버리고 들키와 싸워서 이긴 썰. 아니 그 왜 싸우시는데요? 중학생 때 학교를 동네 애들하고 큰 도로가 아닌 지름길로 다녔었는데 사건 당시 동네 애들 먼저 보내고 혼자였었습니다. 지름길인 오래된 주택이 있었고 입구에는 개집이 있었는데 그 개집 앞에 하얀 개가 으르렁대면 날 보고 있었습니다. 으르렁 이렇게. 당연히 개집은 묶여있겠거니 생각하며 그 건너편에서 지나가는데 잘 보니까 개집 안에 묶여있는 원래 개가 있었고 나를 향해 으르렁 짖던 개는 아무 목줄이 없었던 겁니다. 오 마이 갓! 내가 하며 앞을 잠시 본 순간 그 들개는 도로를 가로질러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뛰기 시작했고 내리막길이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제가 아주 빨랐습니다. 그런데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도중 마침 도로에 차 한 대가 오길래 도로를 가로지러 갔더니 걔도 같이 따라오다가 차가 오니까 포기하고 다시 돌아갔었습니다. 그렇게 그 들개와의 첫 만남을 마치고 그 후 동네 애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다음에 같이 보면 다 같이 잡는다고 한동안 다녔는데 계속 안 보여서 결국 다시 못 보는가 보다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동네 애들 없이 혼자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멀리서 하얀색 덩어리가 있길래 자세히 보니까 개 한 마리가 앉아있었고 본능적으로 저는 저번에 그 들개였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멈춰서 아니 야팔 겨우 개 한 마리 때문에 이미 절반이나 온 길이 되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하는 중이었는데 나를 어떻게 봤는지 마치 저번에 못다한 사냥을 끝내는 듯이 그 들개가 내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나도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뛰었는데 제가 간과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하굣길은 내리막길이니까 반대 방향에는 오르막길입니다. 2. 그날은 하필 체력장이라는 날이라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다리에 힘이 빠져서 못 뛸 것 같아 주변에 뒤돌아보니 도로 옆 밭길에서 내리막길이길래 밭길 쪽으로 미친듯이 뛰어내려갔는데 아 맞네 이게 밭길이네. 그때 겨울이 끝나고 따뜻해지기 시작했을 때였고 발은 얼었던 땅이 녹아 낮에는 진흙밭이 되어서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들개가 바로 뒤까지 쫓아오게 되었고 머릿속에선 걔한테 물려 죽었다는 뉴스가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생존 본능이 깨어나며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며 뒤돌아 보니까 걔가 깜짝 놀라서 멈칫하면서 진흙밭에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쪽으로 가면 주춤하고 제가 뒤로 빠지면 달려들고 들개가 아까와는 달리 기세가 꺾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때 승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저는 실내화조차 들지 않은 빈 실내화 가방을 돌리며 괴상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놈을 알아본 들개는 점점 슬금슬금 빠지려는 게 보이자 이번엔 제가 먼저 들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들개가 피하며 미친듯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고 짐승이 되어버린 저는 도망가는 그 개를 계속 쫓아가고 길을 벗어나 산까지 도망치는 걸 본 뒤에야 만족하고 다시 갈 길을 갔었습니다. 누가 짐승이야. 그 뒤로 그 길에서 그 들개가 나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와 야 그래도 안 물리셔서 진짜 다행이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킹아. 스스로를 감금해버렸습니다. 2달 전쯤 알바를 하다 생긴 일인데 제가 스터디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 줄인다고 한 명씩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덕분에 혼자 매장을 관리하고 퇴근해야 해서 매장 전체를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회사에서 30명 정도 되는 대형 부스를 대실하여서 간만에 카페가 정신없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흡연자가 많으셔서 본래 개방하지 않았던 옥상 문을 개방해서 옥상에서 따로 흡연 장소를 마련해 두었는데 점장님께서 전달사항으로 그 자리는 다른 쓰레기는
쓰레기나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였으니까 퇴근하기 전에 정리해둬 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옥상은 저도 갈 일이 없어서 처음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꽁초 처리가 뭐 어려운 일이라고 라며 빗자루랑 쓰레기 바지 달랑 하나 들고 옥상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두워서 뭐가 보이질 않으니까 청소를 할 수 없었고 핸드폰이라도 들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문 옆에 영롱하게 새콤이 빛나는 걸로 보아 제가 문을 닫으니 자동으로 잠긴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2월에 아직 쌀쌀한 날씨에 옥상에서 셔츠 한 장 입고 빗자루 덜렁 하나 든 채 남겨진 겁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화장실에서 갇혀 죽을 뻔한 썰이나 잠금 장치가 고장난 문에 관한 썰을 페북에서 본 지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볍게 청소하고 끝날 거라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핸드폰은 당연히 카운터에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단은 옥상 아래를 보고 살려달라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비명 지르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반쯤 정신 나간 머리로 전기문에 신나게 몸통 박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찰나 한 개의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저거다. 저게 내 동아줄이다. 낡고 녹슨 비상구를 있는 힘껏 담기자 어지간히 낡고 망가졌는지 문이 깡 하는 소리와 함께 끼 때문에 열렸습니다. 그래도 소방법상 건물의 화생 비상구는 잠글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바로 아래층으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 살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상구를 통해 다시 카운터로 돌아온 저는 어차피 다음날도 마감 출근이라 꽁초 정리를 다음날로 제쳐뒀습니다. 다음날 다시 출근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근데 문이 새콤으로 잠기는데 어떻게 열고 들어갔었지? 이거였습니다. 일단 점장님께 너무 어두워서 청소하기 힘들어서 오늘 청소하려 했습니다. 근데 옥상 어디에 담배꽁초 있습니까? 라고 옥상 안내를 슬며시 부탁했습니다. 옥상 안내를 해준 적 없으시다 보니 점장님도 아 몰랐었겠구나 하시면서 직접 친절하게 옥상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간 저는 날이 낡아서 구조가 전부 보이는 옥상을 보고 숙취심 맥스에 도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옥상에 있던 문은 제가 탈출했던 비상구 1개, 제가 잠겼다고 열심히 몸통 박치기 했던 쇠콤 달린 문 1개,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옥상으로 올라왔던 문 이렇게 총 3개였습니다. 아 뭐야 그럼 옆에 문이 있는데 섀도우 복싱하고 있었던 거야? 와 수준 미쳤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두웠던 그날 새콤 잠금 장치에 눈이 팔려 제가 열고 들었던 문을 제쳐두고 처음부터 잠겨있던 버려던 숙식실 문을 잡고 아주 야라를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가관은 갇혔다고 했던 제 주머니에는 고객 예약 확인용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화를 걸 수도 있는 수신 발신 전화기입니다. 겨우 돌아왔던 그날 저는 그만 제 뺨에다 박수를 갈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킹아. 개방이 아까 이건 이상열 씨 고등학교 졸사를 뭐하지 하다가 학교 당일날 직접 그린 니코니코니 나시티. 와 곤니치사법 야 짧고 강했다. 개방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킹아. 마지막 분이십니다. 아 잼미니트 아는 건 나와서 신난 마음에 열심히 설명했지만 그만 미를 만들어버린 그 해골선. 와 아시는구나. 와 이제는 잘 기억도 안 나는 6년 전 제가 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웹툰을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날 역시 하루를 웹툰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제가 재밌게 보였던 병맛 웹툰인 이말년 서유기를 켰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그 웹툰엔 언더테이크라는 게임에서 센즈라는 캐릭터의 대사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었던 주제였고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잼민이었고 아는 거 나오면 말하고 싶고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면 드립은 알고 들어야 재밌으니까 설명을 조금 했는데 저는 너무 어렸고 아직 아는 게 없었기에 제가 한 행동이 마치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기 전에 라는 사실을 미리 말하는 것과 같은 스포라는 극악무도한 행위라는 걸 몰랐고 댓글창에서 무슨 링크가 올라오길래 궁금해서 그 링크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제가 본 풍경은 난생 처음 본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한 말들이 스크린샷을 박제되어서 있었고 나무위키 와 센즈 아시구나 항목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벌써 6년에서 7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은 조금 아찔합니다. 근데 릴파님 컨텐츠 장작으로 쓸 수 있다면 괜찮아. 헤헤 난 행복해. 릴파님 700. 와 언더테일 아시는구나. 표정보스 진짜 겁나 어렵습니다. 와 대박 버린 든파. 와 흑역사의 왕이시여. 와 아시는구나. 센즈 좌의 흑역사였습니다. 본인이시고요. 엄청 유명했었죠.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야 밈이 돼버렸죠. 와 아시는구나. 전설의 밈. 킹하였습니다. 연애 부분 총 인원 30명. 와 한 자매를 둘 다 사귄 썰? 에? 와, 한 여자를 사랑한 두 남자의 이야기. 헤헤. 요거랑 이거 봐줘.